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그런데 말은 어려운데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병은 아닙니다. 부위 통증, 영어로는 regional pain, 증후군은 이제 신드롬,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이런 걸 이제 증후군이라 그러죠. 복합, 이건 복잡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컴플렉스인데 딴 게 섞여 있다. 네, 이게 이제 복합이라는 말이죠. 복잡하다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통증이니까 이제 아픈 건데 이 통증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병은요, 일단 이제 다쳐야 돼요. 손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손상이 있거나, 그러니까 외상이 있는 거죠. 뭐 다쳐가지고 외상이 있거나, 제일 흔한 게 이제 골절, 수술, 그리고 이제 골절이나 수술하고 나서 기부스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랬는데 손상이 있으면은 이제 당연히 아프겠죠. 네, 당연히 아픈데 그 아픈 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은 손상과는 관계없이 이 피부에 변화가 생겨요. 예, 그리고 근육에 또 문제가 생겨요. 네, 손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손상과 별개의 다른 문제가 손상 이후에 생긴다는 거죠. 네, 통증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골절, 수술, 기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요. 이건 이제 크게 다친 건데 크게 다치지 않고 조금만 다쳐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삐었다, 아니면은 뭐 타박상을 입었다, 아니면은 째졌다, 열상이라 그럽니다. 아니면은 화상, 네, 되었다, 이런 것도 되고요. 아니면은 체열할 때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염증이 좀 있었다, 다른 뭐 뼈두락지 있고 난데 염증이 좀 있었다, 그래도 되고요. 아주 뭐 약간의 손상만 있어요. 그래도 이게 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그러고서도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 바로 그 부위가 아니에요. 그 부위가 아니고 딴 부위가 문제가 되는데도 그 부위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척수에 손상이 왔어요. 다친 데는 여기가 아니고 척수거든요. 예, 그래도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십견, 팔을 못 써요. 팔을 못 쓰는데 팔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오기도 합니다. 참 희한하죠? 네. 다 드문 경우긴 해요. 제일 흔한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골절, 수술, 그리고 기부스가 이게 제일 흔한 경우입니다. 대개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연령은요,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가 제일 흔하고요. 이제 청년기 때도 발생을 해요. 대개는 이제 남자가 더 많은데요. 청년기 때 발생을 하면은 이제 여자가 더 많습니다. 네,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는 하죠. 자, 이게 이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인데, 그러면 이제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증상 자체는 세 가지입니다. 통증, 그리고 피부의 변화, 그리고 근육의 변화, 이 세 가지인데요. 이 통증이 참 희한한 통증이에요. 어떤 통증이냐 하면은 굉장히 극심합니다. 네, 극심했는데 느낌은 이런 거예요. 쓰라림, 아림,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둔탁한 통증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쓰라리고 아리고 뭐 이렇게 이런 통증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신경통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신경통에 의한 통증이죠. 그래서 이제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극심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손상이 다 났어요.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지속이 되는 거죠. 네, 극심한 통증이 지속이 될 때,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가지 이제 그 통증의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질통이라는 게 있고 통각과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질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극이 별로 없어요. 약간 스쳤어요. 심지어는 바람이 불어요. 그래도 극심한 통증이 나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거나 온도 변화가 있어요. 약간 춥거나 약간 덥거나. 예, 그래도 극심하게 아파하고요. 움직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픈 데는 여기인데 이 팔꿈치를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부위가 아니고 딴 데가 움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극심하게 아파해요. 이것을 이질통이라고 합니다. 이질통. 네. 또 통각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통증인데 더 극심하게 느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바늘로 약간 찔렀어요. 네, 그러면 약간의 통증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아프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펄쩍 뜁니다. 어마어마하게 아프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통각과밀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하고요. 당뇨병이 오래 앓은 분들도 이제 신경병성 통증이 오거든요. 네, 그걸 아주 심하게 앓는 분들도 이런 증세가 올 수도 있어요. 이질통이라든지 통각감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면은 이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의 통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하나가 그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피부의 변화거든요. 피부가요, 이 다친 부위하고 다치지 않은 부위에 손상 가는 관계없이, 손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의 변화가 와요. 네, 색깔이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요. 더 푸르둥둥하다든지, 더 붉다든지, 이런 색깔의 변화가 오고, 만지면은 달라요. 이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또 온도도 차이가 나요. 뭐 더 찰 수도 있고, 더 따뜻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온도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땀이 나요. 땀이 나거나 아니면 땀이 나는 게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그 부위에 붓기가 있어요. 부종이 생기거나 이런 변화가 오고요. 또 더 신기한 변화는요. 이제 여기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손톱이나 또는 다리가 그러면 발톱에 성장에 이상이 와요. 뭐 모양이 이상해지든지 아니면은 더 지나치게 이게 자라든지, 어떤 사람은요 머리카락에 이 성장에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피부의 변화죠. 네, 이런 이상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육의 변화는 뭐냐? 근육의 변화는 이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근육에 위축이 오고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관절을 움직이려고 할 때 뻣뻣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거나 힘이 없어요. 그러거나 떨려요. 근육이 막 떨리거든요. 그러거나 근긴장증이라 그래가지고 이상 행동이 나와요. 이상 동작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근긴장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합쳐져서 나올 때 이게 이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좀 이상하죠. 왜 다친 건 그게 아닌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네, 그 기전을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통증이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다쳤다 그러면 이제 통각이라는 게 생기는데, 통증은 여기서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느끼는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느낀 대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떤 분은요 이게 10배, 100배로 이게 뻥튀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앰프 같으면 앰프가 증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갖다 증폭시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통증 회로라고 합니다. 이게 뇌에 생기죠. 네. 뇌에 생기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 척수가 있습니다. 척수에서도 일부 생기기도 해요. 예, 그런데 주로 뇌에 생기죠. 그래서 뇌에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뭐 생각이라든지 내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치죠. 여기다가 통증 회로를 만드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통증 회로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통증 회로를 매개하는 것은 감각신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경에는 다른 신경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다른 신경 중에 하나가 운동신경입니다. 또 다른 신경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이거든요. 네. 여기에 또 운동신경에 회로가 생깁니다. 자율신경에 회로가 생기는데요. 네. 자율신경 중에서도 부교감신경이 있고 교감신경이 있어요. 특히 교감신경에 회로가 생깁니다. 이 운동신경의 회로는요, 주로 척수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척수에서의 회로가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운동신경과 척수 사이에 회로가 생겨가지고 이 근육의 이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의 회로는요, 척수도 있고 이 뇌 속에서 뇌관이라고 있습니다. 척수하고 뇌가 붙는 부분, 이걸 뇌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주로 회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부에 그런 변화가 오는 거죠. 이렇게 회로로 보면은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죠. 네. 이게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생기는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원인하고는 좀 다르죠. 또 그런 회로를 만드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다 똑같은 손상을 입었다고 똑같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정말 없었던 병들이요, 정말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 이유가요, 다른 데 있는 거죠, 사실은요. 자, 이제 통증이 심하고 또 뭐 피부의 변화는 뭐 이렇게
그 자체가 뭐 통증이 심한 건 아니니까 변화는 변하고요. 근육도 뭐 그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정말 고통을 받는 건 사실 통증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말고요, 더 큰 증상이 있어요. 네, 이것도 심하지만은 더 큰 증상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삶의 위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증상이라는 거거든요. 마음의 증상은요, 이것 때문에 화가 생기고요, 원망이 생기고요, 불안이 생기고요, 우울이 생깁니다.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게 더 큰 증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의 증상이. 그리고 삶의 위축이 옵니다. 어떤 위축이 와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일도 안 하고요, 공부도 안 하고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예,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을 크게 보이죠. 예, 그리고 뭐 사람도 안 만나요. 모임도 안 가고요. 예, 거기다가 일상도 안 해요. 네, 다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증상이 아니겠어요? 네, 이런 증상이 옵니다. 자, 이런 모든 증상, 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의 증상과 또 추가로 따라오는 마음의 증상, 삶의 위축까지 다 합친 것의 원인이 뭘까요? 네, 원인에는 나의 원인이 있고 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나의 원인은 제가 늘 말씀드린 그 원인이 원인이거든요. 네, 1번 힘듦과 지나침, 2번 민감한 몸마음을 가진 사람, 3번 생각 과다, TV, PC, 스마트폰 많이 하기. 이게 같은 겁니다. 생각이 많은 거니까요. 4번 비숙면, 5번 만성 탈수, 커피, 차, 음료에 그걸 주로 마시는 사람들, 물 안 마시고,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비만까지. 이게 다 공통 원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싫어함, 네, 그 다음에 뭐 원망, 그 다음에 불만족함, 이런 것들이죠. 이런 생각을 모든 것들 갖다 부정적인 걸 더 많이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외적 원인은 뭘까요? 외적 원인의 1번은 보상이 개재될 때입니다. 네, 보상이라는 것은 뭐 교통사고, 산재, 군대에서 사고 났을 때도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군대에서 뭐 병역이 면제된다든지 뭐 이런 게 하여튼 개재되면은 뭔가 복잡해요.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보상이 개재될 때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조금 더 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삶의 위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삶의 부담이 크면은 내가 남들 보기엔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느끼기 부담이 크다. 그러면은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내 속마음이, 이것도 내적 원인이니까 내 속마음이 같이 합친 거긴 하지만은 네,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인을 아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치료라는 건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이제 뭐 많은 이제 이걸 치료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병이다, 난치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실제로 치료 방법이 뭐겠어요? 약이 있고요, 시술이 있습니다. 약은 뭐 진통제,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약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술도 뭐 주사도 있고요. 정말 뭐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도 있고요. 많은 시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는 많은 의사들이 정말 난치다, 심지어는 불치다,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요, 예, 그 치료 자체가 결과를 치료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원인을 치료하려고 안 그러거든요. 더더구나 본인이 이거를 갖다가 회피하려고 그래요. 겉마음으로는 아프 죽겠다고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속하려는 내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이거는 다른 것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고통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에서는 그것을 쾌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통만 있으면은 절대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기서 어떤 식이든지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이런 속마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난치고 불치라는 거죠. 자, 완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당연합니다. 내가 완치 원하기를 하시면 돼요. 네, 내가 완치를 원하겠다. 그 마음이 확실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나 병이 있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내가 회피하려고 했던 게 뭐 겉마음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못하는 거 없거든요. 뭐 다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러면서도 내가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상체 운동할 수 있고요. 내가 사람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공부할 수 있고요. 내가 일할 수 있어요. 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물론
당장 아픈 거는 어떡할 수 없겠죠. 뭐 그건 그것대로 하고요.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못해도 현재 상태에서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하면 할수록 더 통증은 줄어들고 내가 원하는 걸 더 잘하게 돼요.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병에만 매달리고 왜 안 고치냐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악화가 되고요. 악순환만 지속되거나 정말 길게 갑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완치 원하기를 하면 나머지는 제가 늘 말씀드린 그거 아니에요? 네, 내 몸만 회복 훈련. 쭉 말씀드렸죠? 네, 숙면 훈련, 둔감 훈련, 네, 생각 줄이기 훈련, 물 2리터 마시기. 네. 그다음에 뭐 운동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네. 그런데 대개 이제 진짜 상처 부위는 다 낫기 때문에 제일 제가 권장하는 운동은 뭐겠어요? 물속 걷기부터 시작해 보라는 거죠. 물속 걷기는 다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안 하다가 평지 걷기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또 다쳐요. 예, 그러면 안 하면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물속 걷기는요. 물속 걷기에서는 물을 뭐 잘못해서 마실 수는 있어요. 코로 들이킬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다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네. 그러고 나서 뭐 비만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감량 다지기 훈련하면 되겠죠. 약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약과 시술을 받고 있다면 당장 줄이지 마세요. 당장 아파 죽겠으니 어떡하겠어요. 네, 그냥 받으시면서 내가 훈련하면서 완치하면서 좋아지면 점점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아프면은요, 정말 힘들면 그때그때마다 이용을 하세요. 뭐가 됐든 나한테 도움되는 거 이용해 보세요. 네. 얼마든지 완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인 거고, 내가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시간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자, 복각 부위 통증 증후군, 이거 난치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드는 병입니다. 내가 완치하기를 해보세요. 반드시 완치할 수 있습니다.